그러면 16쪽 펴시고요. 첫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16쪽. 자, 오늘 하시는 파트는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부동산학 총론. 자, 부동산학 총론에서는 어떤 걸 공부하셔야 될까? 한 5가지 정도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총론은 한 3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첫 번째는 부동산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볼 거예요. 부동산학. 제가 좀 이따 문제는 풀어드립니다만은, 그 부동산학은 그 시험에 잘 안 나오는 파트예요. 나온다 하더라도 한 문제 정도가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파트. 두 번째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뭐 법안의 협의 광의, 경안의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기술적 측면 안에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 이제 토지 용어와 주택 용어입니다. 토지 용어는 일단 지적법상에 따른 지목 분류랑, 그 다음에 택지, 부지,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 대지, 맹지, 나지, 건부지, 공지, 공환지, 법지, 빈지, 이런 토지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주택 용어는 이제 주택을 크게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한 다음에, 단독주택은 또다시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이런 거 있고요. 공동주택에는 연립,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부 사항들, 뭐 5층 이상, 4층 이하의 660제곱미터 초과, 4층 이하의 66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의 6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3층 이하에 33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다중, 이런 거 구분하는 거. 네 번째가 이제 토지 특성이 있습니다. 토지 특성은 특히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고 해서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인접성, 요 내용들에 대한 정의를 하셔야 되고, 부동산의 속성. 속성은 이제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소유권이 어디에 미치고 어디에 안 미치느냐, 요 내용이랑, 개발권 양도 제도라고 해서 TDR에 관련된 내용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론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 위주로 아주 가볍게 보시면 되고, 요 부분은 많이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 오늘 첫 진도라서 제가 뭐 오늘 수업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는 거지, 사실은 총론은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간단하게 일단 이론 정리를 좀 할게요. 간단하게 이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예습을 미리 해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습을 해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 예습을 하겠다고 강의 계획표를 내놓으라고. 막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저기 진도 어디 나갈 거야? 막. 왜요? 그러니까 예습하겠다. 자기 예습하겠다. 예습 안 해도 된다. 하겠다. 하겠다. 그 문제를 다 풀어봐야 되거든. 내가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중요 문제, 대표 문제 이렇게 좀 뽑으려고 하는데, 자꾸 사람을 갖다가 죽이려고 막, 사람을 갖다가 쪼아서 죽이려고 막. 예, 일단은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질이 안 좋아진다니까. 좀 질 좋은 자료를 가지고 질 좋게 수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자꾸 연구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질을 쪼으려고 막 죽이려고 날아갔다고. 자, 칠판 보세요. 막 목을 쪼고. 자, 칠판 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학문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부동산 학문은 종합과학이라고 해요. 종합과학. 그리고 응용과학이라고 합니다. 응용과학. 그리고 사회과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라고 합니다. 구체적 경험과학. 그리고 규범과학. 이건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종합, 응용, 사회, 구체 경험, 규범. 이런 거 나중에 읽을 시간 없으니까 지금 읽을 때 같이 읽어놓는 게 좋아요. 부동산학은 단순 과학이 아니에요. 단순이 아니라 종합이고요. 순수한 학문 아닙니다. 부동산 실정에 맞게 변화를 준 응용과학이고요. 자연적 법칙을 다루는 태풍, 홍수, 지진, 해일과 같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다루는 사회과학이고요. 뜬구름 잡는 학문, 추상적인 학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가상적인 학문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 돼야 되죠. 그리고 법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규범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부동산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지도 이념이 2가지가 있는데, 효율성이라는 게 있고요. 효율성. 그리고 이제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효율성과 형평성. 둘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효율성은 이용을 좀 효율적으로 해보자 하는 것을 효율성이라고 하고요. 형평성은 분배를 잘 해보자
하는 것을 형평성이라고 하고요. 주로 민간에서는 효율성이 강조되고 공공에서는 형평성이 강조가 됩니다. 그럼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오늘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 그 지역지구제는 뭐를 잘하자는 주의냐면 이용을 잘하자는 주의예요. 이용을 잘하자.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죠. 근데 개발권 양도제도라고 해서 TDR이라는 정책이 있거든요. TDR은 이제 분배를 잘하자. 그러니까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인데 얘네 둘이 상충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효율성은 추구가 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TDR 제도는 형평성이 추구가 되는데 효율성에 문제가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좀 못 사는 사람들 좀 잘 살게 해주자 하는 측면이 강조되는 것 같으면 형평성이고요. 그거 관계없이 이용을 좀 잘해보자. 효율적으로 이용해보자. 어울리지 않는 이용 못 들어오게 하고 어울리는 애들끼리만 이용을 잘해보자 하는 것을 우리 효율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성과 형평성이었고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라는 게 있고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현상이라는 것과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법칙성을 부동산 현상이라고 한다면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다루는 것을 부동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부동산 활동은 누가 하는 거냐면 인간이 하는 거예요. 뭘 대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는 누구도 나오고 인간도 나오고 부동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고 대물 활동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뭐를 물건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특히 중개업 같은 거 사람 대상으로 합니까? 물건 대상으로 합니까? 그래서 중개업은 누가 잘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냐면 이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사람하고 대화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차 타고 이렇게 물건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중개업을 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사무 보고 업무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개업과는 맞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물건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중개업을 잘 하시게 됩니다. 대인 활동인 동시에 대물 활동이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는 세 가지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을 결정해주는 분야가 있어요. 두 번째는 부동산 결정을 지원해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많이 안 들어보신 거예요. 지금 끝내시는 거 좋아해요. 이런 것들은. 세 번째는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가 있어요. 자, 결정 분야는 할까 말까와 관련되는 문제를 말하고요. 결정 지원 분야는 그 위에 있는 결정을 지원해주는 분야를 말하고요. 그 외에 기초 분야가 있는데 결정과 지원을 묶어서 실무 분야라고 하고요. 실무에서는 이제 테크닉, 기술성이 강조가 된다 그래요. 기초 분야는 이론 분야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과학성이 강조가 된다고 하고 부동산학은 이론이 강조됩니까? 실무가 강조됩니까? 그러면 둘 다 강조가 된다. 이론도 많이 아셔야 되고 실무적인 측면도 강조가 된다.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자, 결정은 할까 말까의 문제인데요. 네 가지가 있어요. 투자, 금융, 개발, 정책. 그래서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냐면 투금 개정으로 암기해요. 투금 개정. 투자, 금융, 개발, 정책. 자, 결정은 할까 말까의 문제라고 했는데 우리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세요? 예. 돈 빌릴까 말까 고민하세요? 예. 재개발할까 말까 고민하세요? 예. 정책을 정부에서 집행할까 말까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할까 말까 관련되는 것들이 전부 다 결정 분야입니다. 투금 개정, 투자금융, 개발 정책. 자, 투자할까 말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돼요. 상담의 지원. 돈을 얼마 빌려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감정평가 받아보면 돼요. 대충 얼마 빌릴지 LTV, DTI 나와요. 개발할지 말지 모르겠다. 관리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관리 상태가 좋으면 재개발을 좀 미루셔도 되지만 관리 상태가 나쁘다면 지금 당장 재개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가지를 모두 지원사게 해주는 게 마케팅입니다. 어쨌든 부동산 소유자의 목적은 수익이 극대화하기 때문에 마케팅의 지원은 투자, 금융, 개발, 정책 모두 다 맞습니다. 특히 정책도요. 정책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마케팅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 우리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책도 마케팅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케팅이 지원을 받는다. 기초 분야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정 분야 네 가지 투금 개정과 결정을 지원해주는 분야, 투자 지원해주는 게 상담, 금융 지원해주는 게 평가, 개발 지원해주는 게 관리, 정책까지 모두 지원해주는 게 뭐 마케팅, 요건 지원해주는 분야. 그 밑에 건 몰라도 돼요. 나머지가 기초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학에 접근하는 방법. 제가 한 5개 한번 볼 건데,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은요.
첫 번째는 분산식 접근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중점식 접근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종합식 접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법제도적 접근이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는 의사결정 접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칠판 보세요. 분산식 접근은 아주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학문별로, 개별적으로, 부분별로. 그러니까 건축학 전공한 사람이라면 건축학적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아주 학문별로, 개별적,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중점식 접근은 카테고리를 묶어서 법경기 중에서 하나의 측면에 중점을 두는 걸 말하고요. 종합식 접근은 복합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요 세 개를 짬뽕해서 종합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접근은 종합식 접근입니다. 그래서 김영진 교수님과 그의 제자들은요,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한 40년 남짓한 기간, 50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종합식 접근 방법으로 접근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정부가 규제하겠다 하는 접근을 법제도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법으로 규제하겠다. 사적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기겠다. 의사결정에 맡기겠다. 요게 의사결정 접근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법제도적 접근 방법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개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의사결정 접근 방법으로 변천되고 있다. 그리고 결정은 항상 여러분들 투금 개정, 투자, 금융, 개발 정책, 투자, 금융, 개발 정책 이렇게 의사결정에 관련되는 거 네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일반 원칙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죠. 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은 능한경공이라고 해서 네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능한경공. 능한경공. 능한경공이 뭐냐면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인데 일처리를 능률적으로 하자. 신속하게. 능률성입니다. 정확하게 일처리하자. 안전성입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가져오자. 경제성입니다. 공정한 일처리를 하자. 공정성인데 제일 중요한 게 능률성이에요. 자, 능률성은 두 가지 능률이 있습니다. 소유활동의 능률화가 있고요. 거래활동의 능률화가 있는데 소유활동이 능률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지켜져야 돼요. 자, 최유효 이용이란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부동산 가격에 13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중에서 최유효 이용의 원칙. 감정평가를 할 때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합시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 나왔거든요. 근데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지역 분석, 개별 분석할 때 선지, 표, 후계, 최. 먼저 지역 분석을 하자. 그래서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뽑아내고 나중에 개별 분석을 해서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판정하자.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판정할 때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용을 최유효 이용을 하자는 겁니다. 거래 활동을 능률화하기 위해서는 거래 질서가 확립이 돼야 돼요. 거래 질서 확립. 그래서 공부하시는 동안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으냐면 소유하는 동안에는 이용을 어떻게 하자? 최유용을 하자. 거래 활동을 잘 하려면 거래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된다. 이거는 소유와 거래를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능률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소유할 때 거래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되고 거래할 때 최유효 이용이 지켜져야 된다. 그러면 안 되고 거래 활동이 능률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거래 질서가 확립돼 있어야 되고 소유 활동이 능률화되기 위해서는 최유효 이용이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능률적으로 일처리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6가지 원칙 원리가 파생이 되는데 이전, 보족, 분담, 연결, 표준, 분발. 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에다가 넘기는 것을 이전이라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기계로 보충하는 것을 보족이라 그래요. 일처리가 분업화되는 걸 분담이라고 하고요. 분업화된 작업 과정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야 된다. 연결. 서식 등이 표준화되면 일처리가 빨라진다. 표준. 적극적으로 임하면 일처리가 빨라진다. 분발인데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전, 보족, 분담, 연결, 표준, 분발은 일처리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능률적. 그러니까 다 능률성이에요. 그러니까 능한 경공 중에서는 능률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로 오세요.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항상 이렇게 정리하고 문제 풀게요. 자, 저 보세요. 부동산학은 단순 아니고 종합이고요. 순수 아니고 응용이고요. 자연 아니고 사회고요. 추상이나 가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구체적 경험이고요. 규범입니다. 그래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들 다 알려드릴게요. 단순, 순수, 그 다음에 뭐 추상, 그 다음에 자연,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고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 종합, 응용, 사회, 구체 경험, 규범 과학이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 이용 잘하자 민간에서 강조되는 거 효율성,
분배 잘하자, 공공에서 강조되는 거 형평성.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 좀 잘 살게 해주고 이런 측면은 형평성 측면이고, 이용을 갖다가 어울리지 않는 거 좀 빼고 어울리는 애들끼리만 좀 이용해보자 하는 게 효율성이다. 지역지구제는 효율성 추구되는데 형평성 문제 발생하고, 개발권 양도제도 TDR 제도는 형평성 추구되는데 효율성 문제 발생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만 보겠습니다. 결정 있고 지원 있고 기초가 있는데, 결정은 투금 계정이고, 결정을 지원해주는 것은 투자를 지원하는 상담, 금융 지원해주는 평가, 개발 지원해주는 관리, 그 다음에 모두를 지원해주는 마케팅, 이렇게. 부동산학에 접근할 때 개별적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게 분산, 특정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게 중점, 복합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접근이 종합. 옛날에는 법, 제도, 요즘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긴다.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은 능한 경공이 있는데, 능률성이 제일 중요하고, 소유활동을 능률적으로 하려면 최유효용, 거래활동을 능률적으로 하려면 거래질서 확립, 이전 보족 표준 분발, 그 다음에 분담, 연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처리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푸는 문제만 따라오세요. 알겠죠? 예. 혹시 제가 대표 문제에 속하지 않은 문제들도 풀어드리면 그냥 체크해 놓으시면 따라오세요. 예.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는 체크해 놓으시고 따라오시는 겁니다. 1번 문제, 대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내용이다. 맞는 것은 몇 개인가 그랬는데,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아닌 것들을 일단 골라내겠습니다. 니은의 자연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디귿의 추상 안 되죠. 리을의 순수 안 되고요. 미음의 가상 안 되고요. 비읍의 단순 안 됩니다. 그럼 맞는 것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역의 규범 맞습니까? 예, 기역의 규범 맞습니다. 시옷의 응용 맞습니까? 예, 응용 맞습니다. 이응의 사회 맞습니까? 예, 사회 맞습니다. 이응 옆에다가 지읒 적고요. 지읒 적고요. 그 다음에 치읒 적으세요. 지읒 적고 치읒 적었습니까? 예,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읒에다가는 뭐라고 쓰냐면 종합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종합. 종합 썼어요? 예. 치읒에다가는요, 구체라고 한번 써보세요. 구체. 가로 열고 규범이라고 써보세요. 가로 열고, 죄송합니다. 가로 열고 경험이요. 구체 옆에다가는 가로 열고 경험이요. 구체하고 경험. 그럼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자, 기억부터 가볼까요? 기억의 규범각 맞습니까? 시옷의 응용각 맞습니까? 이응의 사회각 맞고요. 그 다음 무슨 과학이고? 종합과학이고, 그 다음에 구체 경험과학이고. 되셨습니까? 예.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정도는 5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 가시니까 다음 정책의 이념적 순서대로 잘 연결된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일단 자, 하나는 효율성이고요. 하나는 형평성인데 정리합시다. 이용 잘하자. 민간 부분이다. 이런 게 강조되면 효율성이고요. 분배 잘하자. 못 사는 사람들도 좀 잘 살게 해주자. 그 다음에 TDR 같은 거다. 그럼 이거는 형평성입니다. 읽어볼게요. 기억에. 토지 이용 규제 수단으로서 지역지구제라는 표현 나옵니까? 이거는 뭘 추가기한 것 같아요? 효율성 추가기한 것 같죠? 근데 니은에 보니까 누구를 위한? 임차인. 수요자는 별로 안 중요하고 임차인. 임차인을 위해서 땅값을 규제해준다. 임대료를 규제해준다. 분양가를 규제해준다. 이 말은 못 사는 사람들도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뭘 강조한 거죠? 형평성을 강조한 거예요. 앞에 거는 이용적 측면이니까 효율성이고요. 뒤에 건 분배적인 측면이니까 형평성입니다. 그래서 기역 옆에다가 2개만 쓰세요. 기역 옆에다가 이용이라고 쓰시고 민간이라고 쓰시고 민간. 그 다음에 니은 옆에다 쓰세요. 분배라고 쓰시고 공공이라고 쓰시고. 그러면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 이용 규제 수단으로서 용도지역 지구제 용적률 제도처럼 이용을 잘하자는 것으로 민간에서 강조되는 속성은 무슨 성? 효율성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가 규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등으로서 분배를 잘하자는 측면으로서 공공위에서 강조되는 건 무슨 성? 형평성.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오른쪽 페이지 4번. 다음은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그 연결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먼저 1, 2, 3번 묶어놓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 5번도 묶어놓고 출발해야 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개별적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게 뭐고요? 분산. 특정 측면에 중점을 두는 건 중점. 복합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종합. 4번에 우리나라 부동산학 이론을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접근은 종합입니다. 종합.
3, 4번 둘 다 종합입니다. 5번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뭐죠? 의사결정. 의사결정할 때 5번 제목 의사결정 나왔습니까? 예. 결정이라는 글자에 동그라미 하시고 5번 제목에 의사결정할 때 결정에 동그라미 하시고 결정 밑에다가 네 가지를 씁니다. 투, 금, 개정. 투금 개정. 투자, 금융, 개발 정책. 투자, 금융, 개발 정책이 결정 분야 네 가지입니다. 투금 개정 썼습니까? 투금 개정이 뭡니까? 투자, 금융, 개발 정책 되셨습니까? 예. 한 장 넘기실게요. 한 장 넘기셨으면 8번 문제로 가도록 합니다. 8번. 부동산 학 및 부동산 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는 뭐가 있어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 맞고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뭐요? 능, 안, 경, 공이 있고 또 능률성의 원칙은 무슨 활동과?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찾았습니까? 예. 3번에 관해 그런 말 나오네요. 자, 부동산학의 지도 원리는 이용, 개발 등 소유 활동에서는 뭐요? 최유효 이용, 소유 동그라미, 최유효 이용 동그라미, 매매, 중개 등의 거래 활동, 거래 동그라미, 그 옆에 거래 질서 확립 동그라미, 소유 동그라미, 최유효 이용 동그라미 했습니까? 예. 거래 동그라미, 거래 질서 확립 동그라미 했습니까? 예. 그 밑에다가 한 번 더 쓰세요. 능률화라고 크게 씁니다. 능률화. 소유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거래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거래 질서 확립의 원칙. 이걸 안정적으로 하기 위함입니까? 능률적으로 하기 위함입니까? 능률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4번에 가니까 안전성의 원칙에는 이전 보족 분담, 연결 표준 분발의 원리가 있다. OX, X. 이전 보족 분담, 연결 표준 분발도 무슨 성에? 능률성의 원칙에 파생되는 원리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일단 능한 경공 중에서는 능률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예.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 중 무슨 분야? 결정. 결정에 동그라미 하실게요. 결정. 결정 동그라미 했습니까? 예. 위에다 쓸게요, 바로. 투금 개정. 투금 개정. 자, 투금 개정 찾아봅시다. 투금 개정 어디 있습니까? 리을에 보이네요. 그 다음에 미음에 보이네요. 그럼 더 이상 읽을 필요 없는데 정답 몇 번? 5번이죠. 리을 미음 있는 게 5번밖에 없잖아. 리을 미음 이응 지읒입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니까 해설 보입니까? 예. 부동산의 연구 분야에서 1번에 해설에 1번에 무슨 분야? 결정 동그라미 하고 두 번째 결정은 뭐? 지원 동그라미 하고 결정 분야하고 지원 분야 정도는 암기를 해놓으세요. 결정에 뭐 있습니까? 투금 개정. 순서는 조금 바뀌었지만 투금 개정 있죠. 예. 지원도 순서는 조금 바뀌었지만 평가, 상담, 관리, 마케팅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투금 개정과 그것을 지원해 주는 분야 두 가지 1번, 2번은 묶어 놓으시고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됐나요? 예. 여기까지가 부동산학 총론의 부동산학에 대한 얘기였고요. 한 장을 넘겨주셔서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제2절에 부동산의 개념 하는 거 나옵니까? 예.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7번 보세요.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겠죠? 예. 문제풀이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문제풀이 듣고 나면 실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요. 게다가 여러분들 예습까지 오시면 난리 난다, 점수가 나중에. 아우, 나는 흥분돼 죽겠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점수가 올라가는데 지금 그 주변을 포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안 그렇겠어요, 그죠? 예. 조금 힘내봅시다.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 필기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까지 여러분 10점 올리기 암기자를 못 받아서 그런데, 총론 10점 올리기 암기자를 못 받아서 그런데, 지금 필기하고 나면, 아, 총론 10점 올리기 암기자를 받는 순간, 필기 괜히 했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 다 나눠드리니까, 7번만 보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요, 복합 부동산이랑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복합 부동산이랑.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서 복합 부동산은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해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어요. 법경기 이렇게 세 개가 결합이 되면 말을 길게 하는 거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해주는 거고, 토지 건물 이렇게 두 개만 결합이 되면 말을 짧게 해주는 거예요. 복합 부동산 이렇게. 그래서 법경기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것은 그냥 복합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때 법률과 경제를 무형적 측면이라 그래요. 형체가 없다.
기술적 측면을 유형적 측면이라고 하기도 하고, 얘는 동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술적 개념은 시험 나올 때 물리적 개념으로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경은요, 시험 나올 때 법경으로밖에 안 나와. 기술은 기술, 물리, 유형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2개 암기하셔야 되고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5개 암기하셔야 되고요. 기술적 측면에서는 4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이 없어요. 암기하셔야 돼요. 법률적 측면에서는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과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토지와 거정착물은 협의고요. 토지와 거정착물 받고 중부동산은 광의예요. 토지와 거정착물은 협, 광의에 둘 다 있는데, 중부동산은 협에는 없고 광의만 있는 거예요. 그럼 잠깐 우리 중부동산이란 말은 어디만 속하는데? 광의만 속하는데, 중부동산 먼저 알려드릴게요. 중부동산은 부동산과 똑같이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원래 부동산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입니다. 준하여 취급된다는 것들은 얘들은 소유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저당권 되고, 감정평가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요. 중개대상물이 되기도 하는데, 중개대상물이 되는 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중개대상물이 되는 건 2개. 재단하고 임목하고. 뭐하고? 재단하고 임목. 저당권은 싹 다 돼요. 저당권은 싹 다 되고 소유권의 목적물도 싹 다 돼요. 근데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들은 재단하고 임목하고 2개만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거. 경제적 측면은 5개인데 5개 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산, 자본, 그 다음에 생산재, 소비재, 상품. 그래서 자본 빼고는요, 글자에 시옷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산, 시옷 나오죠? 생산력, 시옷 많이 나오네요. 소비, 예, 상품, 이렇게. 그러니까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요 5개가 경제적 측면이고, 특히 이 자본하고 부채를 합쳐서 자산이라 그래요. 자본하고 부채 합쳐서 뭐라고 한다? 자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이런 얘기 배웁니다. 자산은 절량이다라고 배웁니다. 자산 뭐라고요? 절량이거든요. 그러면 자산에 속해 있는 자본과 부채도 당연히 절량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거 배웁니다. 자본은 내 거고요. 부채는 남의 거예요. 다시. 자본은 내 돈, 지분이고요. 부채는 남의 거예요. 시험 나올 때는 지분이라 나오기도 하고 자본이라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자본과 부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게 3개예요. 자본, 부채가 장난칠 수 있는 게. 잘 보세요. 자본에다가 부채를 더하잖아요. 그럼 이건 자산이라 그래요. 한번 해볼까? 자산. 자본에다가 부채를 더하면 자산이라 그래요. 됐나요? 뒤에 가시면 우리가 대부 비율이라는 것도 배우고요. 정말 중요한데요. 부채 비율이라는 것도 배웁니다. 이 공식이 달라요, 이게. 대부 비율은요, 자산분의 부채예요. 뭐 분의? 물론 나중에 뒤에 가시면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라고 얘기를 할 건데, 내 돈 남의 돈 다 합친 거에다가 부채가 되면 대부 비율이고요. 내 돈분의 남의 돈이요. 그러니까 자본분의 부채하면 부채비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내 돈 남의 돈이 더해진 게 뭔데? 자산인데 그 자산분의 부채는 뭐고? 대부 비율이고, 내 돈분의 남의 돈은 무슨 비율이다? 부채비율이다. 그래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A 회사가 자본이 16만 원이고 부채가 4만 원이다. 이때 자산이 얼마냐? 그럼 얼마죠? 20만 원이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이 몇 프로냐? 그러면 자산이 얼마라고요? 20만 원. 남의 돈 얼마? 4만 원. 20분의 4가 되는 거야. 그럼 몇 분의 몇? 5분의 1. 그럼 이거는 20%가 되는 거지. 뭔 말인지 몰라서 그렇지, 이게. 부채 비율은 내 돈분의 남의 돈이 되는 거야. 16분의 4. 그럼 4분의 1이거든. 이거는 25%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경제적 측면은 5개를 암기도 다 하셔야 되겠지만,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을 암기도 다 하셔야 되겠지만, 요 자본하고 부채, 자산 요 개념 가지고 장난 많이 칩니다. 자본과 부채가 더해지면 뭐고? 자산. 그 자산분의 부채는 대부 비율, 내 자본분의 부채는 부채 비율,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도 구분하자 이렇게 많이 하고요. 토지는 일반적으로 생산재가 맞습니다. 생산재 틀림없어요. 생산재가 맞지만 소비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재는 본원적 수요라고 하고요. 생산재는 파생적 수요라고 하거든요. 소비재는 내가 최종 수요하는 거기 때문에 본원, 근데 이거는 파생인데, 토지와 주택과 주택 서비스, 그리고 주택 이런 식으로 비교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토지는 뭐가 맞지만, 생산재가 맞지만, 파생이 맞지만, 토지가 소비재가 돼서 본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은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런 것들이 물리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적 측면에 2개, 협광이, 경제적 측면에 5개, 자산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기술적 측면에 4개, 자연공간, 위치, 환경 이런 거 기억하시고 복합부동산 한번 해볼까요? 자, 토지하고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걸 복합부동산이라 그래요. 자, 근데 뒤에 가시면 토지는 공시시가 기준법을 쓴다 그래요. 건물은 원가법을 쓴다 그러고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토지와 건물 한 번에 일괄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예. 복합부동산은 무슨 평가한다? 일괄 평가한다. 근데 복합부동산 말고 복합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복합 건물은요, 건물 하나에 사용업 용도와 주거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 주상복합을 말해요. 그리고는 구분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그럼 7, 8. 똑같이 복합으로 시작해도 복합 부동산은 한 번에 무슨 평가하지만 일괄 평가하지만 복합 건물은 구분 평가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협의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협의 부동산은 민법 9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와 그정청물을 얘기합니다. 토지와 뭐요? 그정청물. 그정청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랑 이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토지정청물이요. 자, 토지정청물은 대부분 종속적인 정청물입니다. 근데 독립정청물도 있습니다.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종속이고요. 독립 4개인데 이 4개를 주관식으로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건물이요. 두 번째는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이요. 잠깐 대답 한번 해보십니다. 미분리 과실은요, 중부동산은 아니에요. 왜냐면 등기가 안 되거든요. 얘는 뭐만 할 수 있으면 명인방법을 갖출 수만 있어요. 세 번째는 수목인데요. 얘는 명인방법 갖출 때는 중부동산이 아닌데 등기돼 버리면 임목이라고 부르거든요. 맞아요? 임목은 중부동산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얘들은 중개대상물이 되기도 해요. 중개대상물이 되는 게 2개가 있거든요. 임목하고 재단하고. 네 번째는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된 농작물이에요. 그래서 공부합니다. 자, 토지정착물은 대부분 무슨 정착물인데? 종속정착물인데 독립정착물 몇 개? 4개. 공부는 뭐만 한다? 독립정착물만 한다. 독립정착물 4개를 암기합니다. 자, 잘 보세요. 첫 번째는 건물이고요. 두 번째는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 이렇게 4가지. 우리 개론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나올 때마다 얘기해 드릴 테니까 듣습니다. 좀 이따 우리가 토지 정착물 말고요, 부동산 정착물 이런 걸 공부할 거거든요. 부동산 정착물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정착물은 뭐라고? 부동산. 그럼 얘는 뭐랑 구분해야 되겠어? 동산이랑 구분해야 되겠지? 부동산 정착물은 뭐니까? 부동산이니까. 동산으로 구분해야 되겠다. 동산이 3개가 있어요. 임차인 정착물, 경작 수확물, 가식 중에 있는 수목. 그러니까 임차인 나오거나 경작 수확 나오거나 가식이 나오면 동산. 나머지는 다 정착물. 그럼 대답해 보세요.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 임대인이 설치한 거, 그 다음에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거, 싹 다 뭐로 처리? 정착물로 처리. 이해하셨어요? 동사는 몇 개밖에 없어? 3개. 그렇게 암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별 공시지가 써먹는 게 4개가 있어요. 4대 가부, 사용료, 대부료, 과세, 부담금. 나머지는 싹 다 표준지 공시지가 써먹어요. 뭔지 모른다. 개별 공시지가 써먹는 거 4개가 있어요. 4대 가구. 나머지는 다 표준지예요.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 토지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개별 토지가격 구하거나 개별 공시가 구하거나 집값 비준표 작성하거나 국가 등이 보상금 선정할 때는 다 표준지 써먹고 개별 공시가 써먹는 거 4개 4대 가구. 부동산 금융에는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있습니다. 지분금융 몇 개? 5개. 신조리하고 증자펀드,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 증자펀드. 신조리와 증자펀드 말고는 싹 다 부채금융입니다. 공부를 그렇게 합니다. 이직간이 있는데요. 토지정책수단에 이용규제 2개, 지역지구제 TDI, 간접개입 5개, 조세, 보조금, 부담금, 금융, 행정지원. 나머지는 싹 다 직접개입입니다. 나머지는 싹 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뭐를 주안점을 두고 나머지 하는 거, 이거 개론에서 상당히 중요한 테마고요. 다른 과목도 이렇게 공부하면 참 좋아요. 2개 경합한다. 한 개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나머지 하는 거예요. 나머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한번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속드린 대로 부동산 정착물 보여드릴게요. 부동산 정착물. 그러니까 이 총론 정도는 집에 가서 따로 공부한, 오늘 그래서
오늘 기념으로 한번 해보죠. 오늘 기념으로 집에 가서는 개론 복습을 안 하는 겁니다. 기념이 되는 날이 안 되겠어요? 예. 개론 복습을 안 하고 다른 거 해요. 오늘 민법 해요, 민법. 공법하거나. 알겠죠? 그 대신에 수업 시간에 다 써버리세요. 총론 정도는 수업 시간에 다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늘은 어느 수업에 주관점을 두냐면 다음 주 수업 진행할 그 경제론에 대한 10점 올리기 암기 자료 제가 강의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암기하는데 시간 할애를 많이 하시고 정신을 많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할 게 별로 없어. 자, 보세요. 부동산 정착물은 정착물이 있어요. 정착물은 부동산이에요. 단순 동산이 있고요. 그럼 정착물인지 동산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4개가 있거든요. 4+1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부착, 성격, 의도, 관계, 받고 당사자 간의 계약, 합의, 동의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착, 성격, 의도, 관계, 시작. 부착, 성격, 의도, 관계. 계약, 합의, 동의. 계약, 합의, 동의. 계약, 합의, 동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거예요. 자, 경과에 부착이 돼 있어서 잘 못 되겠다 그러면 정착물이고요. 쉽게 떴다 붙였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동산인데 쉽게 뛸 수는 있는데 효용이 너무 많이 준다 그러면 이거는 정착물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예. 영구적으로 설치한 건 정착물, 일시적이면 동산. 됐어요? 예. 처음부터 그 부동산의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제작이 된 건 정착물 아니면 동산.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관계인데 임대인이 설치하면 정착물, 새들어 사는 사람 임차인이 설치하면 동산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자연식생, 다년생 식물, 다년생 식물. 그 다음에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아니할 때, 불분명할 때, 이런 것들은 다 정착물인데 공부하지 마세요. 동산이 3종이 있거든요. 임차인 정착물, 경작 수확물, 가식 중에 있는 수목, 경작 수확물, 가식 중에 있는 수목. 중요 단어 동그라미 쳐드리겠습니다. 임차인 정착물, 임차, 임대, 임차. 경작 수확된 거, acquired, 배워낸 거. 가식, 이런 가식적인 놈 하면서 이거 동사로. 그래서 나도 이런 거 하기 싫어, 나도 이런 거. 임차, 차인, 수확된 거, 가식적인 놈, 이런 3가지는 동산으로 처리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충전이 한번 해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공부했던 건 이제 복합 개념하고 복합하고 구분하셨어요. 법경기, 무형, 유형 이런 거 나오면 복합 개념이고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해서 활동의 대상으로 삼으며 일괄평가하는 건 복합부동산이었습니다. 법은 무형인데요. 협광이가 있어요.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 토지와 그 정착물 항상 받아야 됩니다. 받고 준부동산이 더해지는 건 광의.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광이 둘 다에 속하고 준부동산은 협에는 안 속하고 광에만 속하는 거예요.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처리되는 기계, 재단, 기타가 있는데 기계는 자동차, 건설기기, 항공기, 선박이 있고요. 재단은 공장, 재단, 강업재단이 있고요. 그 외에 어업권과 임목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몰라도 되는데 선박은 20톤 이하의 선박은 준부동산이 아니에요. 20톤 이상의 선박만 준부동산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20톤 이하의 선박은 그냥 단순 동산이에요. 그래서 혹시 집에 배 한 채 있는데 20톤 이하는 그냥 동산이에요. 20톤 이상만 등기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등기 등록의 준부동산. 얘들은 부동산처럼 소유권이나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요. 감정평가의 목적물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중개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중개는 다 되는 건 아니고 임목하고 재단 2개만 준부동산의 중개대상물이 되는 경우가 있다. 경제적 측면은 이제 5개인데 시옷이 많이 나와요. 자본 빼고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시옷 3개 나온다. 소비재, 상품. 그래서 자연, 공간, 위치, 환경처럼 협의, 광의처럼 시옷이 안 나오는 것들은 경제가 아닙니다. 시옷이 나와야 됩니다.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내 돈을 자본이라고 그래요. 남의 걸 부채라고 하고요. 합치면 자산이고요. 자산분의 부채는 대부비율인데 내 자본분의 부채는 부채비율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나중에 투자론 가서도 안 틀려요. 자산분의 부채는 대부비율, 자본분의 부채는 부채비율.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토지는 일반적으로 생산재 맞다. 그래서 파생이 맞다. 하지만 토지가 소비재가 되어서 본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복합 부동산은요. 복합 건물하고 한번 비교해 볼 건데 토지 건물 일체, 일괄평가는 복합 부동산. 근데 주상 복합 건물, 구분평가 이거는 복합 건물이 되는 겁니다. 민법 99조 1항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인데 토지는 좀 이따가 우리 열심히 공부를 할 거예요. 택지, 부지,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
대지, 맹지, 나지, 건부지, 뭐 공지, 공한지, 법지, 빈지, 소지, 원지, 호락지, 선하지, 막 한계지 막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좀 이따 공부하도록 하고 정착물을 먼저 공부해보죠. 정착물은 토지 정착물을 공부하는데 대부분 종속이에요. 독립은 4개.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가실,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모,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 요거 4개 말고는 싹 다 종속. 부동산 정착물은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는 거예요.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동산인데 임차인 정착물, 그 다음에 경작 수확물, 이런 가식적인 놈, 가식적인 수목, 이런 놈들은 동산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싹 다 정착물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봐도 될까요? 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푸는 문제만 푸셔요. 제가 풀지 않는 문제는 풀지 마셔요. 예. 3번 문제만 갑니다. 3번 문제 찾았습니까? 예,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네요. 먼저 1번.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 부동산에 속하지만 광의 부동산에 속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토지와 그 정착물은 뭐인 동시에? 협의인 동시에 당연히 광의에도 속한다. 그래야지요. 맞아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은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OX. O가 되면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광의에 속합니다. 알겠어요? 1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2번. 우리나라의 법률은 토지와 건물을 한 개의 토지 공간 등으로 취급하므로 건물은 종속 정착물에 해당합니다. 예, 엉망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은요, 토지와 건물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나라입니다. 맞나요? 그럼 토지 등기부도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도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건물은 종속 정착물이 아니라 독립 정착물을 처리한다. 독립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맞아요? 바꾸고 난 다음에 3가지가 더 떠올라야 됩니다. 건물 말고도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가실,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모,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은 종속이 아니고 뭐다? 독립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 3번. 의지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은 속하지 않지만 광의 부동산은 속한다. 속해요? 아니, 그러니까 의지의 부동산은 준부동산이잖아. 준부동산은 협의는 속하지 않아요? 얘는 광의만 속해요? 예, 협광의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 준부동산, 의지부동산입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4번으로 갑니다.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합니까? 그다음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로 취급합니까? 앞에 건 맞았는데 뒤에 게 틀렸네요.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으로 처리하죠. 부동산 정착물은 아닙니다. 5번.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까지 끊으세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소유권뿐만 아니라 저당권 등 다른 물건의 기치가 될 수 있다. 저당권은 안 돼요. 저당권은 안 돼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요, 등기된 임모, 요 말이 나와야지만 저당권이 되지. 그러니까 준부동산이 아니면 저당권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가신이나 수목의 집단은요, 명인방법만 갖추었지 등기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럼 이 상태로는 준부동산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당권의 개체는 될 수가 없다. 저당권의 개체가 되려면 일단 뭐나 뭐로 공시해야지.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해야지. 등기, 등록이란 말이 없이는 저당권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가실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등은 뭐 독립적으로 처리되기는 해요. 독립정착물은 맞는데 이게 준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준부동산이 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등기 또는 등록이란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뭔지 알겠죠? 예. 답은 3번이고요. 한 장 넘겨보십니다. 넘기셔서 8번 문제로 가도록 합니다. 8번. 자, 부동산의 개념을 물리적, 경제적, 법, 제도적 개념으로 분류를 할 때 다음 중 부동산의 법적 개념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하는 문제 출발할 건데 절 좀 바라봐 주세요. 좀 바라봐 주세요. 자, 협의가 되려고 그러면 일단 이게 나와야 됩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 나와야 되죠. 그 다음 뭐? 준부동산. 준부동산 3종을 얘기해 볼래요? 어떤 거 있어요? 기계, 재단, 기타. 뭐요? 기계, 재단, 기타. 기계 4가지만 얘기해 봐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깝깝해. 재단 2가지만 얘기해 봐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기타 2가지만 얘기해 봐요. 업권, 임모. 안 되겠어요. 쓸 거예요. 예, 안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다. 쓰겠습니다. 8번에 갑니다. 부동산의 개념을 물리적, 법, 경제적, 법, 제도적 개념으로 분류할 때 법적 개념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하는 문제 있죠? 네. 법적이란 말에 네모를 빵 치고. 법적이란 말에 네모를 빵 쳤습니까? 위에다가 쓰세요. 협의 쓰고요. 협의 썼어요? 네. 하나 더 쓰세요. 광의 쓰세요. 위에다가 협의 썼고 광의 썼어요? 예. 광의 썼고. 그럼 제일 밑으로 내려오시니까 빅원이 조금 있죠? 네. 거기다가 준부동산이라고 쓰세요.
제일 밑에다가, 곱페이지 제일 밑에다가 준부동사. 준부동사 썼어요? 예, 썼으면 땡땡 하시고, 기계, 숫자 4, 재단, 숫자 2, 기타, 숫자 2. 자, 다시. 준부동사 3종이 있습니다. 뭐 있는데, 기계, 재단, 기타 있는데, 기계 몇 개? 4개. 암기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봐야 돼. 재단 몇 개? 2개. 암기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봐야 돼. 기타 몇 개? 2개. 암기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합니다. 기계 4개 시작.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재단 2개. 공장재단, 광업재단. 나올 수 있는 게 그 정도. 기타 2개. 업권, 임목. 됐어요? 예. 그럼 제가 물으면 저한테 법경기로 외쳐주세요. 다, 싹 다. 출발합니다. 위치. 기. 법경기로만 외쳐주세요. 법경기로만. 기. 물에도 되긴 되는데, 기. 자산. 경. 자동차. 법이에요. 중부동산이거든요. 법. 공장재단. 법이에요. 중부동산이거든요. 이거. 자연. 기. 임목. 법이에요. 이거 중부동산이거든요. 이거. 기는 뭐 기야. 한장이든지. 상품. 경입니다. 업권. 법입니다. 이거. 업권 중부동산이거든요. 이거. 환경. 기. 다시 갑니다. 중부동산 3종 뭐 있어요? 기계, 재단, 기타. 여기서 다 써버리면 재미없어. 그러니까 기계 옆에 숫자 4 써야 돼. 옆에 또 다 썼지 또 자동차, 작은 항선 썼지 또. 그런 거 쓰면 재미없다고. 이건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필기 안 해드린 거야. 다 썼지. 다 봤다. 아까 봤어. 뭘 가리고 있어.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건데 뭘 가리고 있어. 내가 지금 다 썼다. 치워. 자, 치워. 볼펜이에요? 치워. 그래, 치우고 공부해. 이 정도로 공부해야지. 다 쓰면 어떡해. 중부동산 3종 알아요? 기계 4개 다 얘기해봐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재단 2개 얘기해봐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기타 2개 얘기해봐요. 업권, 임목. 한 번 더 할게요. 위치, 기, 자산, 경, 자동차, 법, 공경재단, 법, 자연, 기, 임목, 법, 상품, 경, 어업권, 법, 환경, 기. 이렇게 자유제대로 돼야 됩니다. 알겠죠? 예. 9번 문제로 갑니다. 대표 문제입니다. 다음 중 그 연결이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1번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시옷 나와야 됩니다. 자본 빼고는 시옷이 나와야 됩니다. 맞죠? 예. 이번에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 있습니까? 예. 자, 그럼 1번에 자연자리랑 2번에 자산자리를 바꾸면 어떨까요? 그럼 맞겠죠?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2번도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1번에 자연자리와 2번에 자산자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둘 다 똑같이 자돌림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는 별의 별결 다 헷갈리니까요. 같은 자돌림이라도 자산, 자본은 경이지만 자연은 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바꿔서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3번. 법률적 개념은 자 토지와 그 정착물이 뭐죠? 협의. 공장재단, 강업재단이 뭐죠? 준. 이게 2개가 더해지면 뭐죠? 관이. 협관이가 뜨면 법률적 개념 맞습니까? 답은 몇 번? 3번. 4번, 5번은 묶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4번, 5번 묶으셨어요? 왜 묶었는지 얘기하세요. 바뀌었어요. 예.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결합된 상태는 무슨 부동산이고? 복합부동산이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구분하셔야 돼요. 예. 한 장 넘기십니다. 13번. 대표 문제입니다. 다음 토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독립이란 말 보입니까? 동그라미 하시고 숫자 4를 쓰세요. 숫자 4를 쓰고 더 쓰면 재미없어요. 네, 이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꾸 쓸까봐. 숫자 4만 쓰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시작.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 그러면 독립. 정답 1번 건물 맞나? 등기된 임목 맞나? 국어 맞나? 답은 몇 번? 3번.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맞나? 권원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맞나? 예. 동그라미 6번이라고 쓰세요. 한 개 빠져있네요. 동그라미 6번이라고 쓰시고.
명인방법 미분리 과실 하나 쓰세요. 명인방법 미분리 과실. 여기 빠져있어요, 지금. 명인방법 갖춘 수목 등기된 인목까지는 좋았는데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이 빠졌어요. 명인방법 미분리 과실 쓰셨나요? 네. 답은 3번이고 14번 문제 대표 문제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정착물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표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봅시다.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됨 이란 표현이 있습니까? 정착물에 동그라미 하시고 표에서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됨 할 때 정착물에 동그라미 하시고 정착물이 아닌 뭐입니까? 아님 옆에다가 동산이라고 쓰세요. 아님 옆에다가 동산. 자, 그럼 우리 지금 뭐랑 구분할 거예요? 정착물이랑 동산이랑. 정착물인 건 됐고 정착물이 아닌 건 동산이에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착물로 취급되면 부동산 팔리면 같이 소유권 넘어가죠? 그럼 누구께 돼요? 매수인께 돼요. 동산으로 취급되면 부동산 팔려도 매수자에게 소유권 안 넘어가요? 그럼 누구 것으로? 매도인 것으로 남게 됩니다. 맞나요? 예. 항구적이면 뭐고요? 정착물이고 일시적이면 동산인 거죠. 예. 원래 출입문은 정착물이에요? 동산이에요? 정착물이죠? 예. 근데 왜 이런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궁금해 미치겠어요. 왜 이런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떼어갈 것을 합의 동그라미 하세요. 합의가 우선해요. 원래 출입물은 정착물이에요. 근데 떼어갈 것을 저도 왜 이런 합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물음표 적어놓으세요. 왜 이런 합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떼어갈 것을 합의했죠? 떼어가도 됩니다. 뭐죠? 동산입니다. 근데 그 옆에 판단이 애매모호란 말이 있습니까? 애매모호 옆에다가 불분명이 없을까요?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끝에는 뭐예요? 정착물이에요. 3번은 앞뒤가 바뀐 거예요. 다시 판단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은 불분명하니까 뭐고? 정착물이고 왜 이런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출입물은 정착물이지만 떼어갈 것을 합의하면 떼어가도 됩니다. 이때는 뭐가 된다? 동산. 앞뒤가 바뀌어야 됩니다. 정답은 3번. 무슨 말 알겠죠? 예. 4번은 경작 노력이 없는 단연생 식물은 뭐? 정착물. 매년 경작 수확물은 뭐? 동산. 임대인이 설치한 거? 정착물. 임차인이 설치한 거 뭐? 동산.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 4번 지문 끝에 경작 수확물 있나요? 동그라미 하시고 경작 수확물에 동그라미 하세요. 4번 지문에. 그 밑에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 있나요? 임차인이 동그라미 하시고 바로 밑에다 쓰세요. 가식수목. 가식수목. 썼어요? 가식수목. 과식이 아니고 과식은 오버이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많이 먹었다를 얘기하는. 그리고 가식에다 동그라미 좀 해주세요. 일부러 이런 것 같은데 이분 공부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일부러 내 연맥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지우라고 했다. 자기는 지우기 싫은데 지우라고 했다. 복수하는 것 같아. 가식만 동그라미 하고 가식만 가식에 동그라미 했어요? 예, 그 세 개를 한꺼번에 동그라미 하세요. 그 세 개를 한꺼번에 동그라미 하시고 3개. 지금 동그라미 한 거 3개 있잖아요? 동그라미 하시고 동산3이라고 쓰세요. 동산3. 요 3개가 동산 3종 세트입니다. 그럼 동산 3종 세트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작 수확물, 임차인 설치한 물건, 가식 중에 있는 수목. 가식. 잠깐 임시로 심어 놓는 걸 가식이라 그래요. 많이 먹은 건 과식이고요. 네. 많이 먹은 건 과식이고 여기서는 잠깐 임시로 가식.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동영상 수업 듣는 분들은 아이 설마 가식을 과식으로 듣는 사람이 있겠나 싶은데 한번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진짜 그래요. 한 번씩 이렇게 지방 내려가서 강의를 하면 촬영하는 게 그 사람이 실제로 있는 사람인지 막 물어요.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쌤이 수업할 재미를 위해서 농담을 한 게 아닌가. 진짜 팩트만 얘기하는 건데 세상에는 이렇게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렇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엄마로 한 남자의 부인으로 이렇게 그래도 외부를 봤을 땐 식별이 안 되는 채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재 29쪽에 가시면 제3절에 토지용어, 주택용어 있습니까? 예, 여기서부터는 조금만 쉬셨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쉬겠습니다.